안녕하십니까. 지편전 두뇌개발센터 윤성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기억의 정의와 다양한 기억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이란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의 나로 인해 발생하여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 생각해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많이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그림을 비교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 먼저 최고의 요리사인데 신선한 배추와 무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추어 요리사인데 요리 재료가 아주 신선하고 풍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요리사가 해준 요리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요리사라고 할지라도 이 원재료가 너무 빈약하면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아마추어 요리사라고 할지라도 요리 재료가 신선하고 풍부하다면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많고 또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최고의 요리사와 최고의 재료가 만났을 때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기억된 지식이 원재료가 되어 다양하게 가공되어 쓰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더 많은 지식의 기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출세라는 명목으로. 자, 간단한 예로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죠. 바로 지식의 량과 거기에 기반을 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의 노하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기억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기존의 경험과 이 지식에 기반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억이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꼭 많이 기억한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성공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죠. 실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는데요. 엘리트 집단에 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잣대가 정확하고 많은 양의 기억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수많은 각종 시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공부 잘해야 출세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최대의 혜택이죠. 이러한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오직 출세만을 위한 무한 경쟁의 상황으로 이 내몰린 애들이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인이 됐을 때 좀 더 좋은 직장에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상류사회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문제가 되죠. 자, 유태인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현명한 부모라면, 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공부머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급선무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기억에는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잠깐 유심히 보시고요. 여기서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초에 들어온 정보량이 1100만 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고작 40개를 이 의식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의식이 처리한 40개를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집중력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몇 초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그때 의식이 처리하는 정보가 바로 단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은 30초 전후로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작업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워킹 메모리 또는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가끔 들어보셨죠? 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전두엽 강화 훈련을 통해 기억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을 다 기억해야 한다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나마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물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억되는 것들이 있지만 다행히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자,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단기 기억을 이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 공부입니다. 자, 공부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아주 어렵고도 지루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장기 기억은 의식적으로 처리하여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하게끔 하게 합니다. 특히 해마와 편도체에 의해 많은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자, 해마입니다. 해마는 학습과 장기 기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높이려면 해마의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자, 왜 해마라고 했냐면은 이 바다에 사는 생선, 이 해마도 생선이라고 하죠. 생선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 생선과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편도체가 있습니다. 아미그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해마고요. 얘 아미그달라입니다. 앞쪽에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편도체는 학습, 동기,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특히 감정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양한 기억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법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이해적 기억법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하려면 수많은 반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실휴자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휴자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의 합자로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의 회의자입니다. 여기서 회의자는 기존의 한자들의 뜻과 뜻을 모아서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자가 만들어진 방법을 이해한다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글자로 상당히 어려운 글자가 있죠. 자, 이 글자가 뭡니까? 자, 심령영자죠. 그죠? 그래서 이걸 파자에 보면은 비우자예요. 비우자. 비우자 플러스 입구죠. 입구 플러스 자, 무당 무자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계기가 무당들이 비가 오게끔 자, 입으로서 비는 거죠. 어디에? 하늘에. 이게 신령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영자가 되거든요. 신비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은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때 한자로 자, 모세 관하게 쓰게 되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자, 털같이 가늘고 미세하면서 피가 흐르는 관을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한다면 기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반복적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반복적 기억은 매우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하지만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죠. 갓난아기가 엄마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기억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언어를 배울 때는 먼저 외우고 시작하라는 말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비단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곧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 저절로 기억됩니다. 자, 세 번째, 분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죠. 연관 있는 데이터를 카테고리, 즉 종목별로 분류하여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찾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다음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오. 다 외우셨습니까? 자, 내용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분석이 끝났겠죠? 여러분 공부방에 물건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자, 공부방만 생각하면 저절로 나머지 부분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특성이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공부방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가방이 있겠죠? 그리고 책상이 있으면 의자가 반드시 따라가겠죠? 그리고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 위에는 자신의 멋진 사진, 액자 하나쯤은 다 진열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 인형이 눕혀져 있네요. 그리고 인형 위에 달력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가방이 있고 책상이 있으니 의자가 있겠죠. 그리고 책장이 있고 책장의 중간쯤에 멋진 내 모습의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 위로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옆으로는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 인형이 있습니다. 예쁜 곰 인형이네요. 그리고 그 위로 달력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서 마치 공부방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기억하면 보다 쉽게 기억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연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서 기억하는 대중적인 방법이죠. 연관 기억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혼자 그냥 간단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초등학생들이 아주 귀엽게 잘 부르죠. 자, 연관성 있는 단어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몇 번만 따라서 하다 보면 바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로 사과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생각되는 연상되는 단어나 말들이 쭉 나오죠. 그죠? 자, 먼저 먹는 사과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 맥북, 아이폰 회사의 애플 회사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빨간 사과, 청사과. 사과는 둥글고 주산지로는 경북 능금이 유명하죠. 경북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 사과 식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용소를 비는 것, 사과, 그죠? 자,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죠. 사과라는 단어 하나만 주어졌는데도 이렇게 많은 연상된 단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미 부여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나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7. 자, 숫자 7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자, 보편적으로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는 약속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행운이라는 행운을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의미를 부여하여 특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 작업은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감각적 기억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감각기관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으며,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만 보는 것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또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쓴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눈으로 읽고, 자,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귀로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반복하고, 게다가 손으로 다시 한번 쓰면서 머리로는 이미지를 그려서 스토리를 만들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만든다면 금상첨화겠죠. 배우들이 그 많은 대사를 외울 때 그냥 문자적으로 외운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몇 갑절 들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실전처럼 감정을 이입하여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연습하면 그냥 했을 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빨리 외운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스토리 기억이 있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무작정 외운다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게다가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이때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운다면 보다 쉽고 몇 번 반복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단어들을 무작정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야기로 만들게 되면은 보다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부엉이가 우는 깊은 산 중에 딸기를 따러 갔다가 갑자기 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겠죠? 무서워서 이 도망을 가다가 이 웅덩이에 있는 개구리를 나도 모르게 밟아서, 그래서 안타깝게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실제 그리면서 감정까지 이입한다면 한두 번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자,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부엉이가 우는 깊은 산중에 딸기를 따러 갔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웅덩이에 있는 개구리를 나도 모르게 밟아서 안타깝게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 8개의 단어들은 보다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번째, 이미지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역사적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동영상 기억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책 한 권을 읽는 것과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을까요? 원래 책을 좋아하거나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책으로 읽는 것이 더 기억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영화를 보는 것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겠죠. 이미지 기억법과 동영상 기억법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평소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고난이도의 기억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이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꾸준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9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전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응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기억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